기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의 7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는 유령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렌트비도 치솟으면서 미 전역 460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에 10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힌 뉴욕거주 한국계 투자가 빌 황이 자신의 회사를 개인 숭배 형식으로 운영해왔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기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의 7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일 기준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BA.5가 신규 확진자의 53.6%, BA.4가 16.5%를 차지, 두 변이가 전체 70.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변이는 지난 5월 초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그쳤으나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각각 15.7%, 36.6%를 차지하면서 절반을 넘어섰고 다시 2주 만에 70%를 차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도 올해 1월 하루 80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 3월 3만 명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4월 말부터 다시 증가해 5월부터 하루 1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 두 개 변이는 기존 백신이 잘 작동하지 않는 백신이어서 새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확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는 유령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과 뉴욕시 세리프국의 협력을 통해 유령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IPD 통계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 불법 또는 가짜 번호판을 사용한 유령 차량이 총 16,448건 단속됐습니다. 이 중 1,700대가 견인 조치됐으며 2,478대가 압류됐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임시종이 번호판 악용 적발이 특히 늘었습니다. 통계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3,568건이 경찰에 의해 단속 체포됐습니다. 이는 2016년 893건에 대비 300%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이런 유령 차량들이 통행료,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사용이 돼 뉴욕시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총기,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렌트비도 치솟으면서 미 전역 460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센서 수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달 초 기준 1,370만 명이 렌트비와 모기지를 체납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 중 460만 명은 앞으로 2달 내에 강제 퇴거되거나 주택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에 비해 2개월 만에 32%나 증가한 것이어서 강제 퇴거, 주택 압류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피는 지난 5월 미국의 평균 렌트비가 2,002달러로 1년 전 1,738달러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임대료가 100달러 오를 때마다 노숙자가 9%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에 10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힌 뉴욕거주 한국계 투자가 빌 황이 자신의 회사를 개인 숭배 형식으로 운영해왔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빌황의 투자회사 아키고스 매니저를 지낸 브렌단 설리번은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황 씨와 아키고스, 은혜와 축복재단 등을 상대로 5천만 달러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리번은 소송장에서 아키고스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의 25%를 지연 보상 계획이라는 명목하에 회사에 투자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마진콜 사태 때 직원들의 투자금 5억 달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번은 황 씨가 회사를 중세시대 영주의 성지처럼 운영하며 충성서약을 요구했고 성경 읽기 모임, 신앙활동 등을 강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지난 4월 황 씨 등이 투자은행을 속여 거액을 빌리고 파생 상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황 씨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시카고 총기 난사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여장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제 살인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즈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어제 크리모 3세를 1급 살인 혐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10여 가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크리모 3세가 수주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2정 이상의 자동 소총을 휴대했고 70발 이상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리모 3세는 여장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여장을 한 채 유유히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상자는 일부 언론은 45명, 일부 언론은 48명으로 보도했으며 경찰조차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한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만 3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기록보관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314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가 343명, 부상자가 1,39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 유베일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학생 19명 등 21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총기 난사 사건이 1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는 매일 평균 1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기 난사가 4건 미만으로 발생한 주가 한 주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400건을 넘지 않았으며 2019년 417건, 2020년 611건, 2021년 7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7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17년까지 50년간 150만 명 이상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 건국 이후 전쟁에서 숨진 군인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자동차 구매자들의 신차 할부금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골그 오토모티브와 무디스 애널리스틱은 신차 할부금이 4개월 연속 치솟았으며 5월 평균 할부금이 7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매매 전문 매체 켈리 블루북은 5월 평균 신차 구매 가격이 47,148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차 가격은 12.6% 올랐고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이 급증한 것입니다. 중고차 가격 역시 최근 1년간 16.1% 폭등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이 외식도 줄이고 육류 구매도 피하는 등 식생활 등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에 8명이 식당이나 술집 방문을 줄였다고 답했으며 72%는 가격이 크게 오른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 야채보다 훨씬 비싼 유기농 제품 구매를 줄였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신선식품보다는 냉동식품을 많이 사고 있다는 답변도 50%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외식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줄인 뒤 식품 구매 등 장보는 패턴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식품과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즉각적으로 먹는 것부터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과 미국 귀환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도시 봉쇄에 따른 공급망 혼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년 전 코로나19로 촉발된 기업들의 탈중국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건설업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의 신규 생산시설 건설은 무려 2.16배 급증, 미국 내 모든 건설 프로젝트 증가율인 10%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실제 애리조나 피닉스에는 인텔이 반도체 공장 2곳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도 공장 1곳을 건설 중이며 알라바마주 베이미넷, 아칸소주 오세올라, 켄터키주 브랜던버그 등 미국 남부에는 알루미늄과 철강 공장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공장 건설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항만 병목 현상과 공급망 혼란 등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면서 현지 생산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발사체 시험 발사에 또 성공했습니다.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각국의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서북공대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발사체 페이텐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발사체에 로켓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결합하는 진화된 기술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램제트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극초음속 발사체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저공 비행도 가능합니다. 계속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동력을 얻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장거리 비행도 가능하고. 중국 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서북공대는 그동안 전투기와 미사일 등 많은 무기 개발에 참여해 미국 거래 제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학 학생과 직원은 미국산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수 없고 미국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 킨자를 발사해 실제 전쟁에서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마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주장하는 등 극초음속 무기를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